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이제 조만간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계절 10월달이 다가오죠. 10월달부터 항상 주택 가격은 좀 약간 상승. 그러니까 매도 우위. 그러니까 매도 우위란 건 매도인은 적은데 매수인이 많아지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 매도 우위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10월부터 12월, 1월까지 해당 시기는 겨울 이사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뭐 중학교로 올라간다거나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주택을 갖다가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고 더 넓은 평수 혹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그 계절이죠. 그래서 항상 가을철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이때는 좀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시장을 갖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갖다 매수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갖다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아파트보다는 구주택, 그러니까 좀 한 20년 이상 된 주택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기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구도심지에서 한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매수하실 때 반드시 체킹해 봐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킹해 봐야 될 1순위, 바로 발코니, 샤시입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죠. 예전에 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06년 이전까지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넓게 집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에 상당히 많은 세대들이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게 돼요. 원래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파트 살 때도 저희 집도 발코니 확장을 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 2007년도, 2006년도가 됐을 때 정부에서는 더 이상 발코니 확장을 갖다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단속도 불가능하고 이미 너무 발코니 확장한 세대들이 많기에 오히려 안전하게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발코니 확장 세대들, 신규 분양 아파트들에서 발코니 확장 세대들이 나타나게 됐죠. 하지만 그 이전에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한 세대들은 좀 약간, 특히 좀 초기에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붐이 불던 그 초기에 발코니 확장을 한 세대들은요, 상당히 좀 취약하게 확장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발코니라고 하면은 그 용도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화단으로도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상시, 뭐 화재시 대피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발코니를 갖다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간과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단열입니다. 발코니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벽 바깥에 추운 공기와 그리고 내벽 안쪽, 발코니 안쪽에 따뜻한 공기, 집안의 따뜻한 공기, 그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발코니입니다. 단열에 있어서 발코니 역할은 상당히 탁월해요. 그런데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할 때 이 단열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이 안쪽에 있는 샤시를 갖다가 그냥 철거해버리고 확장을 해버린 세대들이 있어요. 그 일기 신도시 가보시면 그런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발코니가 바깥에 외벽창 하나만 놔둔 상태에서 그냥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겨울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리 그 난방을 많이 하더라도 집안이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안쪽에 샤시를 갖다가 띄어가지고 그 창측, 외벽 창측 가까이에 설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된 세대들은 겨울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실수요 입장에서도 반드시 체킹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자라도 반드시 체킹해 봐야 돼요. 왜? 전세 사는 사람이 살다가 그냥 바로바로 나가요.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체킹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샤시를 갖다 바깥쪽으로 옮겨 달았으면은 괜찮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벽이라는 게 그 우리 내부 실내 내부 공간에는 벽과 그 사이에 벽이 그냥 시멘트로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단열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외벽이 차가워진 걸 갖다가 내벽 쪽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나마 내부 공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발코니 확장을 했다면 그 확장한 부위 그쪽은 단열이 안 돼 있거든요. 그쪽 벽측에 또 단열재를 깔아야 되고요. 또 바닥에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은 난방 배관을 갖다가 깔아줘야 되는데 그 부위를 안 깔아주게 되면은 또 많이 춥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발코니 확장이 안 된 세대들을 갖다가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는요. 발코니 확장이 안 된 세대가 훨씬 더 낫고요. 확장이 되어 있다면은 되도록이면은 샤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내측에 있던 샤시를 갖다가 외측 부분으로 옮겨 달았는지 아니면 내측에 있는 샤시를 갖다가 그냥 없애버렸는지 철거해버렸는지 그 부분 반드시 체킹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춥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발코니가 확장돼 있더라 그리고 내벽에 샤시가 없더라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내벽 쪽에다가 샤시를 하나 더 설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집안의 단열 효과가 뛰어나지고요. 그리고 내부 벽측,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한 부위의 바깥쪽 벽측에다가 단열 공사를 갖다 진행하신다면은 훨씬 더 집안이 좀 따뜻해지는 효과를 갖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2007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발코니,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맡겨서 진행한 경우에 한해서 나타나고요. 물론 그렇게 인테리어를 갖다가 한 것도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싼 걸 갖다 원해요. 그냥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맞아요. 인테리어는 특히요.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샤시를 갖다 이전시키고 바닥에 난방 연장 공사하고 그리고 또 그 측면 벽측 확장한 측면 벽측에 단열 공사까지 한 세대는 또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주택 매수할 때 꼼꼼히 체킹해 보신다면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거래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곰팡이를 찾아라입니다. 곰팡이. 이 부분은요, 곰팡이가 한번 나기 시작한 세대는 계속 곰팡이가 나요. 근데 곰팡이가 나지 않는 세대는 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나는 세대만 난다. 왜? 어딘가 외벽이라든가 위층일 수도 있고요. 그 벽측일 수도 있고요. 어딘가 균열이 있는 거예요. 시멘트는 오래되면 균열이 발생됩니다. 그 균열이 육안상으로 안 나타나는 균열일 수도 있어요. 항상 건설회사에서 어디서 누수가 발생됐다? 그거 찾는 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인테리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수가 발생된 수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균열을 타고 나서 습기가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는 곰팡이가 발생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곰팡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발생될까요? 그렇죠. 발코니죠. 발코니 있는 곳에 곰팡이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아파트라고 곰팡이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외부 그 베란다, 발코니 쪽으로는 곰팡이가 발생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안 안에는 곰팡이가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장롱 뒤, 안방 장롱 뒤에는 곰팡이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곰팡이가 발생되면은 이런 집을 갖다가 매수하신 사람은 그 아파트에 실거주 하시는 사람은 매 여름 우기철마다 그 장마철마다 그 곰팡이와의 전쟁을 갖다 계속 벌여야 돼요. 락스로 닦고 그리고 그런 거는 뭐 요즘 코팅을 갖다 발수 코팅을 해가지고 곰팡이를 막는다라고 하는데요. 발수 코팅 해도 그 이후로 곰팡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곰팡이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방에 옷장이 있는데 그 뒤에 곰팡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아나요? 알 수 있는 방법? 냄새죠.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그 곰팡이는요, 쾌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에 안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난다 싶으면 곰팡이를 의심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런 집들은 되도록 내가 매수할 선택권이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곰팡이 있는 집은 좀 약간 차순위 정도로 놔두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까지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세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너무 뻔한 얘기일까요? 세 번째 체크해야 될 사항, 수돗물 반드시 틀어볼 것. 자, 수돗물 일단 한 30년 넘어간 주택들 같은 경우는 많은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옵니다. 녹물이 나오는데요. 이 녹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을 갖다 체킹하는 데 있어서 항상 녹물은 언제 나오느냐? 수돗물을 틀고 나서 바로 처음에 녹물이 아주 노랗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틀고 나서 한참 틀어놓고 있으면 녹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매수인들이 집 보러 왔을 때 항상 수돗물을 틀어보기 때문에 미리 틀어볼 만한 장소는 수돗물을 갖다가 한참 틀어놔서 녹물을 빼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매수인들이 가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보더라도 잘 눈에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녹물을 갖다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주방만이 아니라 화장실, 욕실, 그리고 화장실 그 욕조에 있는 곳도 반드시 물을 틀어보시면은 거기까지는 매도인들이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30년 전후반 된 아파트들은 들어갔을 때 수돗물을 틀어볼 때 모든 욕실과 주방 다 틀어봐라. 그렇게 해서 녹물이 나오는지 여부를 갖다 체킹해 봐야 되고요. 녹물이 나온다면은, 녹물이 나와도 뭐 경제성 때문에 나중에 여기 뭐 재개발 가치가 있으니까, 재건축 가치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연수기를 달면 또 괜찮아요. 각 주방마다 연수기를 달고, 그리고 주방에다가는 당연히, 주방에는 반드시 정수기를 달아야겠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내고 집주인과 집값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집값을 갖다 무조건 깎아서 사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깎을 때도 기술적으로 깎아야 돼요. 무조건 깎아달라가 아니라 트집을 잡는 거죠. 자, 여기 녹물 나오는데요. 이 녹물 제가 연수기도 새로 다 달아야 되고 욕실마다 연수기 달아야 되고 정수기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깎아주세요 하고 접근하시면은 집주인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 그 정도는 깎아주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값을 깎는 키포인트입니다. 약점을 잡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샤시. 앞서서 두 단계 전에서 말씀드렸죠. 샤시. 샤시도 만약 그런 불량이 있다면은 샤시 이거는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샤시 설치 비용 한 1,000만 원씩 내고를 갖다 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집을 사더라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수돗물.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 수압. 각 단지별로 수압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특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그 배수관이 약해져가지고 수압을 강하게 올리질 못하거든요. 잘못하다가 수도관이 파열될 수가 있어서 그런 수압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쪽 단지 저쪽 단지하고 서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압이란 부분도 분명히 체킹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수압이 너무 약하면은 뭐 설거지하는 시간도 당연히 더 오래 걸리고 아침 저녁 바쁠 때 샤워하는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수압이란 부분도 반드시 체킹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까지 살펴보셨고요. 또 다음으로는 네 번째 체킹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집안 전용 공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외부 공용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용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킹해 봐야 될 부분, 바로 주차 대수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자동차가 있는 집에 산다고 하면 상당히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차 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차 대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차량 보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건축법도 바뀌게 되죠. 건축법이 주차장에 대한 의무 설치 대수를 갖다 계속 높여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고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 대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목동에 7단지인가요? 7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0.5대밖에 나오질 않아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야, 그럼 이런 데다가 어떻게 주차시키고 삽니까? 정말 주차 전쟁이에요. 게다가 그런 아파트 단지들 가보면요, 항상 반바들 보면은 뭐 차를 갖다 밀고 끌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스가 좀 잔기스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 단지일수록 막 자동차 커버도 씌워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럴 불편함이 감수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자동차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목동도 재밌어요. 7단지 같은 경우는 0.5대가 나오는데 또 14단지 같은 경우는 또 0.7대가 나와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이 주차 대수가 부족한 건 아니다. 물론 0.7대도 부족하긴 하지만 0.5대보다는 낫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느냐. 물론 건축물 대장 띄워보면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 띄워보기 귀찮잖아요. 네이버에다가 해당 단지를 갖다 검색해 보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 첨부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차 대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주차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조건,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 단지들을 갖다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주차 대수는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단지하고 저 단지하고 어떤 걸 살까 고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차 대수까지 보셨고요. 다섯 번째 체킹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뭘 체킹해 봐야 되느냐? 엘리베이터가 지하층까지,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율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급속도로 높아지다 보니까 건축법도 바뀌어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의무 주차 대수를 갖다 늘리는 방향으로. 근데 지상만 가지고는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높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지상에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땅으로 주차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하 주차장,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하고 1층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주차장까지, 입구까지 걸어가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단지들이 의외로 여러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
특히 여러분들 요즘 많이 캐리어들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짐 같은 거 무거운 짐 옮길 때 그런 캐리어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을 보고라도 무거운 장을 들고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집값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를 보실 때 무조건 그냥 부동산 실장님들 쫓아다니면서 집 보고 좋구나 뭐 그렇고 올 게 아니라 바로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지하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돌아서 가야 된다, 밖으로 나와서 일부러 해서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이 부분 90년대 아파트 항상 체킹해 보시고요. 물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그런 아파트가 나온 이유, 이건 좀 재밌는데요. 건설사들마다 이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지하층까지 한 층 더 파고 들어가는데 추가 공사비가 한 라인당 3천만 원씩 들어요. 뭐 그게 벌써 한 10년 전 3천만 원이니까 지금은 더 높겠죠. 어쨌든 지하 주차장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 10동 기준으로 해서 한 동당 뭐 3개 라인씩 있다고 치면요. 그것만 해도 거의 뭐 10억이 넘어가죠. 근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도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그 분양가 규제가 다 있었어요. 얼마 이상으로 분양 못하게.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절차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안 내줘 버리는 거죠. 계속 분양가 맞춰.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에도요. 자, 그런데 분양가를 자꾸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은 건설사들도 손해 보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원가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됐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단지들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상으로 아파트 매수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사항들에 대한 강의를 갖다 진행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체킹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오늘 한 방송에서 뭐 그걸 다 읊어드리긴 좀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나눌 기회 있다면, 그리고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반응이 폭발적이라면은 제가 후속편도 다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